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 5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2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이 반등을 했지 아시아장은 분위기가 좀 혼조했습니다. 일본이 강하게 상승 마감했으니까 혼조했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상해가 0.8% 빠지고 항생이 1.3% 빠지고 한국이 0.07%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분위기였죠. 또 그리고 그 분위기의 연장선상인지 어쩐지 유럽이 지금 현재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 중이란 얘기죠. 물론 이걸 급락이라 표현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적당히 아무튼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아요. 왜 이러냐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원인은요. 달러채 이자 지급을 못했다 헝다그룹이 요게 원인인 것 같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이자 지급 못하면은 이 디폴트라고 보면 되긴 되는데 글쎄요. 근데 일단 상대가 헝다그룹이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일부 좀 협의를 했는지 아직 디폴트라는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자 못 내고 빚 못 갚으면은 디폴트긴 디폴트죠.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헝다그룹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는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헝다그룹이 어떤 금융위기의 씨앗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죠. 아직까지는 이게 홍콩 이외의 다른 데로 막 사태가 전이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안화 달러 환율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아직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찻잔 속의 태풍인 걸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이 헝다그룹 이야기를 대고 있더라고요. 인베스팅닷컴에 보니까 유럽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헝다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헝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잠시 후에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일 거예요. 밤 9시쯤에 파월의장이 또 연설에 나서니까 사실 지금의 어떤 유럽 시장의 불안감 이런 것들은 지금 유럽 시장의 불안감과 미국 선물 시장의 하락, 미국 선물 시장은 녹화하는 현재 시간으로 S&P가 0.4% 정도, 나스닥이 0.5% 정도 하락 중인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분위기는 파월 의장이 립서비스 한 방으로 극복할 수도 있는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큰 의의를 두지는 말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왜 빠졌다라는 이유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를 먼저 보기 전에 헝다그룹 주가를 좀 잠깐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헝다 보시면은 어제 17%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11% 하락 마감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제 올랐던 거 거의 다 되돌렸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얘가 또다시 불안의 요인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일단 전저점을 깨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혹시나 모르죠. 쌍바닥 지지할 수 있을지도. 근데 솔직히 쌍바닥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자 지급 이런 것도 잘 못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오늘 헝다가 그러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헝다그룹 주가가 전 아시아 특히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더라고요. 10시 반쯤이었나 아마 홍콩 증시가 개장한 걸로 아는데 10시 반쯤까지 한국 증시 막 상승 시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헝다가 본격적으로 자빠지기 시작하니까 한국 시장에도 안 좋은 분위기가 그때부터 확 몰려와가고 한국도 안 좋았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대충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해 종합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겠죠. 중화권 증시니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하락 마감한 거에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나,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어떤 저항이 이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 오늘까지 해서 한 2거래일 정도 여기를 테스트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일단은 상해종합의 반등은 여기까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 벌써 김치국 먹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락엔자로의 가능성 좀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항생 같은 경우는,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1% 하락을 했으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에서 어설픈 반등은 오히려 하락을 더 부채질할 수가 있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뭐 반등이 뭐 최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요거 반등의 꼴랑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다면 그 결과가 굉장히 처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시장은 이상한 점이 뭐 딱히 이상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잘해야겠죠. 여기 어딘가에 쌍바닥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이거 깨고 또다시 N자로 어마어마하게 하락으로 목표치가 열릴 거냐, 이런 점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헝다그룹이 저렇게 중화권 증시와 아시아 증시를 또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물 말아먹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헝다그룹이 헝다 이슈로 자꾸 뭐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가 흔들리고 이런 모습들이 솔직히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진정하게 시장이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이러려면은 어쨌든 파월의장의 한마디가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파월의장의 한마디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통화정책을 바꿔줘야 어쨌든 저는 좀 안정적으로 뭐 숏이 터지든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자꾸 뭐 코로나니 뭐 아니면 뭐 헝다니 이렇게 자꾸 어떤 경제 외적인 요소나 아니면 미국 이외의 다른 세계가 흔들려서 그렇게 주식시장에 빠지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별로 반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숏을 보는 입장에서요. 하여튼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뭐 그건 저의 생각일 뿐인 거고, 글쎄요, 뭐 저의 생각과 메이저 세력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세력님들은 뭐 헝다를 재료로 해서 거하게 한탕 해먹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도 그냥 저의 그냥 고정관념일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그래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 보인다면은 다음번에는 글쎄요, 그죠? 다음번엔 뭐 N자로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여튼 지금 위안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위안화가 그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은 뭐 오늘 하루 종일 강했는데요. 어쨌든 뭐 그래봐야 반등시 매도 전략 여러분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제 하루였나요? 휴장을 했었죠. 그래서 다 같이 오를 때 못 올랐던 감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 못 올랐던 거를 키를 맞추려고 하는 건지, 오늘 아무튼 화끈하게 이렇게 올라서 강하게 마감을 해줬는데, 그래 봐야 여기는 이 음봉 아직 극복하지 못했죠. 얘도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웬만하면 일단 전 세계 증시 지금 단기 하락 추세를 다 극복하지 못한 걸로, 지금 어쨌든 다 단기 하락 추세인 거고, 단기 하락 추세를 다들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이야기를 계속 뭐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아시아장이 이런 분위기, 일본은 어제 휴장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까지 드렸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그죠? 오늘 참 장 초반에 굉장히 참 분위기가 아리까리했습니다. 그죠? 중국 10시 반에 오픈하기 전까지 막 굉장히 강하게 오르던 증시는 결과적으로 중국 개장하고 헝다가 뭐 돈을 못 갚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서 결국 하락 마감을 하긴 했어요. 사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오늘이 사실 좀 이제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하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었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난 2거래일 동안 여기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을 하긴 했거든요. 물론 어제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23일날 어제 하락 마감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강력한 지지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안 빠진 거거든요. 연휴 동안에 그렇게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휴 지났는데 코스피가 안 빠진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안 빠지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하긴 중요했어요. 오늘 만약 크게 상승을 해버리면은 또 이거 420부근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면서 보긴 봤는데, 또 그리고 뭐 코스피 200 현물 지수 같은 거,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는 또 지난 몇 거래일 동안에 잘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407부근에서 쌍바닥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죠. 그래서 좀 어제 오늘이 뭐 가야 되는 자리다, 오늘이 반드시 상승을 하기 좋은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그런 날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숏 포지션엔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아무튼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고 음봉을 띄워줌으로 인해서 비록 하락폭은 작지만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오늘 좀 기사회생했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무튼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일단 계속 홀딩을 하고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만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됨에 따라서 오늘 재밌는 게 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옵션 시장에서 보면 누가 더 타격을 입었냐, 콜이냐 풋이냐, 콜의 타격이 훨씬 더 크긴 컸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죠, 콜들이 비슷한 가격인데 보시면은 콜 옵션은 무려 13%가 빠졌고 풋 옵션은 8% 정도밖에 안 빠졌죠. 그리고 양봉이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지지력 보여줘야 될 자리에서 풋 옵션들이 지지력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은 어쨌든 이 콜 옵션들이 또 다시 이제 개박살 나가고 또 다시 폭락의 위험이 또 다시 생겼다, 뭐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콜 옵션들이 좀 모양이 좀 안 좋아졌다. 내일 어쩌면은 강하게 뭐 급락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옵션의 관점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전저점 부근을 한 2거래일 동안 지켰었거든요. 오늘까지 뭐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한 3거래일째 이 부근에서 노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하락 마감하거나 해서 시장이 개파락 출발해서 콜옵션이 살짝 이 개파락 출발한다, 그러면 내일은 폭락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까지 와 있는 거고요. 이거 선물의 입장에서도 봐서 또 똑같죠. 선물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지금 보시면 지난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결과적으로 407 부근을 어떻게든 이 부근에서 지금 지키면서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낸 건데, 무려 3, 4거래일 지켰단 말이에요. 3, 4거래일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까지 포함하면 제법 오랫동안 지지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가야 될 때 못 갔어요.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가야 될 때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일 수 있지만, 아무튼 좀 올라줬으면 굉장히 좋은 날에 못 올라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에 미국이 하락 마감을 하게 돼서 여차해갖고 407 부근을 다시 위협하거나 이런다면은, 이 자리 만약 깨진다면 400까지는 이제 딱히 지지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뭐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약해요. 지금 407 부근이 400까지 가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407 이 부근이 잘못되면은 400까지는 훅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막 급락해라가 아니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니까, 급락의 조건들이 갖춰지니까 급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동성 지수들은 계속해서 121선을 잘 지키고 있죠.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날 거다라고 오래전부터 이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들을 보나 뭘로 보나 어쨌든 그죠?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무슨 악재가 있었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봉에 오늘 3원 정도 상승했네요. 지금 흐름들이 매우 건전해요. 여기 갭 상승해갖고 요거 좀 싸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갭을 메꾸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1175원짜리가 일단 강력한 지지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175원이 어떤 저항으로서 역할을 했었죠. 여기까지 보시면요. 75원짜리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밀리고 이랬었는데, 이젠 75원짜리가 지지력이 돼가지고, 물론 이 밑에도 좀 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면 일단 75원도 지지력인데 이런 밑에 자리를 지금 메꾸러 가지는 않겠죠, 아마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정배열로 5일선도 딱히 깨지 않고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께는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오늘 모든 것들이 좀 잘 풀리고 있다,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째 어떤 저항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는데,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못 믿겠어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이대 볼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좀 지금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자리 정도는 깨줘야 숏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스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수가 돼가지고 빠지질 않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락 마감에서 어떤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네, 그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주봉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쉬었잖아요. 월, 화, 수 쉬고 왔다 보니까 사실 이런 주봉의 의미에 대한 큰 해석을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꼴랑 2거래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보시면 거래량이 영 모자랍니다. 사실 이런 거에 대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뭐 주봉을 봐도 뭐 딱히 뭐 이상이 있고 그런 거는 일단 없어 보여요. 근데 아무튼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407 부근에서 지금 한 3주째 버티고 있는 건데 이 버티는 선에서 끝나고 여기서 자빠지면 크게 자빠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다음 주는 올라줘야지, 이게 다음 주엔 반드시 올라줘야 이런 지지력들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봉상으로 보면 네, 이게 별로 오늘 좋지가 않죠. 예. 아무튼 뭐 길게 이야기는 안 할게요. 지금 이야기 해봐야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또 전부 다 없는 얘기 돼버리니까 하여튼 뭐 한국 그림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을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미국 주식시장이고 뭐고 지금 일단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미국 선물시장, S&P, 나스닥 다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 미국도 단기 하락 추세란 말이죠. 중요한 자리들까지 일단 올라와서요. 지금 뭐 이상한 거 없습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보나 S&P 선물 기준으로 보나 다들 중요한 저항에서 일단은 어젯밤에 멈추긴 멈췄어요. 오늘 밤에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가 중요하겠죠. 상해 종합을 보시면은 조금 좀 이제 설명이 쉬워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상해 종합 보여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상해 종합은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S&P나 나스닥이나 상해 종합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 한두 주 정도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지금 나스닥, S&P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적으로 요 위치에 와 있는 거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라인을 테스트했는데 밀렸단 말이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제 미국은 좀 하락 N자로 갈 가능성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뭐겠어요? 오늘 밤에 결과적으로 이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저항에 대한 테스트를 하루 정도 아마 더 하겠죠. 오늘 밤에 근데 막 넘으려고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 못 넘고 떨어지면 또 안 좋은 그림이 또 될 수 있겠죠. 요런 점들, 요런 시나리오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뭐 어젯밤에 요 라인 부근에서 뭐 미국장 숏을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좀 기다려 보셨다가 오늘 장 마감할 때쯤에 오늘 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하는 걸 확인을 하면 한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셔갖고 그때쯤 오늘 미국이 오늘 미국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저항을 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구나 라고 하면 그럼 이제 새벽에 일어나갖고 잠깐 이런 자리에서 뭐 숏 사고 다시 잔다든가 뭐 이런 플레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제 만약 사신 분들이라면 현금을 일단 좀 아끼셔야 될 것 같고 난 어제도 안 샀다, 난 계속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뭐 오늘 이 위로 올라가는 걸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세게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아무튼 뭐 사람마다 다들 지금 뭐 계좌 사정이나 뭐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아무튼 이 보편적으로 지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요 라인에 어떤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 오늘 밤에 확인해야 된다, 이거 못 넘으면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은 뭐 보시다시피 일단 오늘 밤에 좀 올라오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양봉으로 완성이 돼야 이게 지지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장중에 음봉에 하락 마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제 생각에 그걸 고민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시장은 더 추가로 반등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 그만할 거냐를 결정할 것 같아요. 빅스 지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락하던 빅스 지수가 오늘 밤에 멈출 거냐 아니면 더 하락을 이어갈 거냐를 이제 오늘 밤에 결정을 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마감하는 거 보고 오늘 밤에 치열하게 두 세력,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둘이서 싸우라고 여러분들은 내버려 두시고 푹 주무시다가
난 뭐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 4시 반쯤 일어나 갖고 알람 맞춰 놓으셨다가 4시 반쯤 일어나서 아,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매도 세력이 이겼구나, 아래쪽으로 가자는 하방 세력이 이겼구나, 그러면 이제 뭐 빅스에도 베팅을 하고 뭐 나스닥 숏에도 베팅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뭐 지금 요런 값들은 별로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두진 마시고,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이 잠시 후에 나와서 립 서비스 해주면 지금 뭐 이 정도 하락하는 거에 얼마든지 뭐 뒤집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고요. 요런 점들. 아무튼 달러 인덱스는 어제 급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오네요. 전 솔직히 어제 음봉이 좀 속임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아무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음봉을 되돌리면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제 음봉 되돌리면 다시 또 달러는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요런 점들 되돌릴지 안 되돌릴지 뭐 보면 될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조정의 한계치는 요 정도 여기 직전 고점 라인들이겠죠, 그죠? 여기 라인들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눌림으로 인정.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 이것도 또 아니다, 눌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이니까 주봉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휴라서 월화수 쉬었는데 목금밖에 안 했는데 또 휴일이네요. 뭐 하여튼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잘들 쉬시고요. 저도 또 주말에 잘 쉬겠습니다.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